네,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진짜 이혼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이 52세, 제가 48세, 25년 연애 결혼 생활한 부부입니다. 애들은 둘 다 성인이 되어 막내가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작년 11월경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하고 제가 화가 나서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마침 회사도 옮겨서 타지에서 직원들과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론 집에 오지도 않습니다. 12월경에 마지막으로 집에 와선 본인 옷까지 모두 챙기더니 자기가 다 줄 테니 이혼하자고 하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때까진 제가 막말하고 먼저 이혼하자 해서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저 몰래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여자와 여행 다니고 집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배신감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몇 년 동안 주말마다 회사 골프 접대다 출장이다 하고 1박 2일로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믿기도 했지만 한 번씩 의심해서 둘러서 혹시 다른 짓 하냐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기도 했지만 한 번씩 의심해서 둘러서 혹시 다른 짓 하냐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은 남편이 힘들게 일하러 가는데 여자가 의심한다고 화내고 나가곤 해서 어느 날부터 무조건 믿고 보내줬었습니다. 이제 어느 한 여자만 만난다는 것도 알았고 지금도 주말마다 그 여자와 다른 곳에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보고 본인은 한 번 하면 하는 놈이라면서 저보고 올해 1월 말까지 이혼 서류 준비해서 합의 이혼을 하자고 시간을 주더라고요. 물론 전 이혼 서류 준비도 안 하고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생활비도 끊고 카톡 차단, 문자와 전화는 받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도움 청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어느 정도 타일러서 이젠 한 달에 조금 생활비를 줍니다. 제 사무실 기본급여와 합쳐서 아파트 대출 원금과 생활하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 서류 준비 안 해도 본인이 이혼하자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난리 피우질 않더군요. 물론 시집 식구들이랑 딸한텐 저하고는 못 산다고 본인은 끝까지 이혼한다고 말은 합니다. 제가 계속 문자 보내면 차단한다 해놓고 문자 차단은 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던 생활비도 다시 조금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송한다 해놓고 소송도 안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제가 전화 문자 보내면 끝내자고 하고 식구들한테도 이혼한다면서 본인은 말만 하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혼을 원하는 건지 제가 하자면 진짜 하려는 건지 다른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배신감으로 우울증 약도 먹고 남편 못 봐서 죽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고 화합해서 다시 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자들 심리가 진짜 이혼을 원하는 건지 그냥 갱년기 외도로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혼하자고 덤벼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제일 충격적인 건 급여를 받아선 그 여자에게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 부분에서 둘이 나중에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배할 때 마이너스 대출금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돈을 세탁하는 건가 의심도 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단 아마 알 거야 정도는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문자에 둘러서 보냈었거든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뭐 남편분이 집을 나가셨네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일단 좀 사연의 질문을 좀 정리해보면 네. 첫 번째, 남편의 심리가 뭐냐? 예. 남자들의 심리가 뭐냐? 정말 예. 이혼하자는 거냐? 네.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혼할 건가요?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갱년기 외도로 그냥 하는 말이냐? 네. 네 번째, 화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이런 거로 네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이?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요. 네. 남편분께서 진짜 이혼하자고 막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어떻게? 예. 이혼하자고 하면? 예, 예. 일단 뭐 남편분의 심리부터 좀 볼게요. 네. 예, 이분이 지금 남편 심리 좀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냐? 예. 예, 하자는 거죠. 이혼하자는 거세요. 이거 뭐 심리예요. 지금 남편이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남자들은 이혼하자고 하는 건가요? 라는 얘기에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네. 제 아내분이 먼저 이혼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남편이 나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혼하자고 얘기한 건 누구예요? 아내분. 예. 근데 아내분 이혼해 이 뒷면에 무슨 말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근데 아내분은 화합하자고 그러잖아. 예, 예. 예, 이혼해 이러면 남편이 잘못했어 이럴 줄 알았나 보지.
그러셨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남편도 이혼해 이게 잘못했어 이 얘기 빌려는 거 아니냐. 네네. 진짜 이혼하자는 거냐. 이렇게 본인도 꽈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라고 했을 때는 남편분이 이제 아니야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할 줄 알고 이혼해라고 하셨고 아내분께서 이제 그거랑 똑같이 남편분께서 아내분에게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그런 이제 자기야 미안해 네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다. 네네. 이제 그러는 거 아닌가. 네네. 예, 이런 생각이시라는 예, 맞아요,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 심리가 궁금한 건데 이 아내분 심리가 저도 궁금해요. 남편 그냥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여자한테 돈도 준다면서요, 그죠? 예, 예. 돈도 뭐 150, 200만 원 준다는 거 보면 어느 예. 정도 애착감이 더 단단한 거고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 단순히 데이트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생활비를 준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럼 사이도 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랬고 남편은 알았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족들한테도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남편이 이혼하고 싶은 게 맞다. 예. 그럼 이 아내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11월 달에 뭐 싸웠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싸운지는 얘기가 안 나왔죠. 예, 예. 무슨 일로 싸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때 남편이 아주 적지 않은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이혼해 이러니까 옛날처럼 또 납작 엎드릴 줄 알았나 보죠. 예. 그 여기 11월경에 크게 네. 부부싸움을 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봤었어요. 네네. 근데 6년 전 동창에서 제 남편이 제 베프 친구를 좋아했었단 말을 듣고 남편에게 따지셨대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저에게 본인을 못 믿는다고 실망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 뭐 동창 당신 친구 이쁘다 나 걔 좀 좋아했어 이 얘기해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야. 예, 예. 아니 싸울 수는 있어. 네. 근데 그 이혼하자고 얘기까지 나올 거리야 그게? 그건 아니죠. 예. 부부끼리 지금 25년 사셨다면서. 네네네. 예, 연애까지 25년 지금 큰애 막내가 대학까지 갔다면서요. 너 걔 좋아하지? 그러니까 너 걔 좋아해? 그럼 나 너랑 안 놀아. 헤어져. 이 얘기 누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중년의 여성분이 48세? 48세 여성분이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데 이거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 작은 일로도 이혼할까 얘기가 나올 만큼 크게 싸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네. 이혼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책임지셔야지. 뒷수습은 누구 해모? 아내분의 예. 몫인가요? 네. 뒷수습은 누구 다 아내분이 하셔야 돼요. 이혼하자고 얘기하신 건 아내분이고 남편 그래 이혼해? 그럼 오케이 하자 하고 나가신 거예요. 지금 남편분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남편분이 훨씬 더 우위에 계신 것 같고 네. 지금 만나는 여자도 있고 네. 집에 들어오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 있고 내가 뭐 옛날 얘기 조금 꺼냈다 이혼하자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그 집에 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집에 들어가면 옛날 여자 좀 꺼냈다 이혼하자는 여자가 있어. 예. 예. 근데 밖에 나오면 나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있어. 예. 그것도 내가 돈도 있어. 아. 왜 굳이? 왜?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리겠지라고 착각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아기적 사고입니다. 아, 유아기적 사고인가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예. 막 애기가 막 이렇게 빽 물면 엄마가 막 쪼르르 달려서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막 이러잖아. 그렇죠. 예. 예. 꼭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아주 유아기적 사고예요. 그리고 지금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어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시다 그러는데 예. 이게 뭐 남편이 만나서 배신감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혼하자고 얘기하신 건 누구예요? 아내분. 예, 근데 무슨 배신감이야? 아. 예, 본인이 이혼하자고 얘기하셨으면 거기에 책임지셔야지. 그래서 함부로 절대 남편한테 이혼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분께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아마 이 부부는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25년 차에 잘 살아오다가 딱 요 일로 팡 터져서 나가신 게 아니라 예. 이와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뭐 작은 일만 있으면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너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너 나를 이렇게 소외하냐 이런 식으로 아내분이 굉장히 그 싸늘한 태도를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왜? 지금 아내분은 남편의 충성을 기대하는 거거든. 예. 내가 이혼을 하자 그래도 너는 나한테 매달려 이런 기대란 말이에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충성을 기대하는데 남편한테 잘해줘요? 아니면 냉랭하게 대해요? 냉랭하게 대하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자가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예. 이런 상황, 이런 태도에서 여자가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남편은 이와 비슷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이다. 남편분께서.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만난 사람이 뭐 또 미래를 약속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도 참다가 터지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여성분들 절대 충성도 테스트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충성도 테스트를 해요? 자꾸 테스트. 예. 네. 이거 안 해보면 짐을 지고 하셔야 돼요. 네. 예. 이혼에 얘기했으면 그 짐을 지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놓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 예.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에 또 질문을 하시잖아. 네. 아니 화합하고 싶으시다며. 예. 남편 이혼하자고 그러면 이혼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화합을 해야 돼요? 본인이 화합하고 싶다면서. 화합을 해야겠죠. 예, 본인이 하고 싶다면서. 그럼 예. 화합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런 분들 사고방식이 그래요. 남편 이혼하자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얘기가 뭐냐면 예. 보통은 이혼하고 싶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분들 사고방식은 너가 나를 좋아해야 나도 너를 좋아할 수 있어. 이런 계산적 사고방식이 있어. 사랑이 비즈니스야, 이분들한테는. 사랑이 비즈니스다. 네, 예. 거래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혼하자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얘기는 네. 남편이 저를 싫어하는데 네. 내가 그래도 남편하고 살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 아니, 살고 싶으면 살면 되는 거지. 예. 아니, 뭐 그렇잖아. 저기서 남편이 나 미워한다고, 네가 나 미워하니까 나도 너 안 만나? 아니, 그러면 화합의 태도가 아니죠. 아. 맞지 않아요? 화합의 태도라는 건 뭐예요? 아니, 네가 나 안 좋아해. 그래도 난 어떻게든 네 마음에 들게 할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화합을 하려면. 예. 네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네가 내가 이혼하고 싶어 해도 나는 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다시 되겠어.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하겠어. 이런 어떤 전투적인 자세로 좀 덤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계산기만 누르시잖아요. 지금 상관이 알아냈는데 지금 하신 게 뭐가 있어? 저한테 문자 보내는 게 밖에 없잖아. 예, 뭐 돈 보내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예. 그런데 돈 세탁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심만 하고 계시고. 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망상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분들 가지고 낮은 자신감이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 낮은 자신감형 관계 중.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뭘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줘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헌신적인 남자를 만나면 네. 충성도 테스트를 해요. 아. 예, 당연히 하겠죠. 예, 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너 없으면 못하니까.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떠고 남편 놓고 싶지 않아요. 못 봐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분이야. 근데 필요한 분이면 소중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네. 싸웠다고 이혼해 이런단 말이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내분께서. 예, 맞아요. 방법 없어요. 아. 그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할까요? 아니, 당연히 하죠. 지금 남편분 이혼해야 하니까 나가셨잖아요. 네. 이혼하자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예, 이혼하자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이혼해야 이렇게 나가셨잖아. 근데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분 당연히 하겠죠. 예, 이거 갱년기 외도로 하는 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편 사고를 자꾸 비꼬시는 거야. 아, 이게 비꼬는 건가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 이면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 계산기를 자꾸 누르니까 아. 사고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야. 복잡한 아, 거예요. 네. 머리가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거든. 네. 나는 행동과 말이 따로 나오는 사람이야. 아. 나의 진심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저러지 않을까? 이러는 거거든. 나를 생각하듯이 남을 똑같이 네, 생각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요, 예. 이 여기선 번뇌인데 예. 사람들이 그 정신분열증에 왜 걸리는지 아세요? 왜 걸리나요? 내 진심하고 예. 내 행동이 반대로 나오면 정신분열증 생기는 거예요. 진심하고 행동이 반대로 나올 때요? 네,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막 나쁜 행동해. 예. 예. 뭐 저 사람이 좋은데 막 미워해. 그럼 이제 그게 정신분열 초기 증상이에요. 이분도 비슷한 거라고. 남편 못 봐도 죽고 싶어요.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보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이 돌아와줘. 이래야 되는데 배신감에 치를 떨어요. 나 이혼하자 그랬어요. 뭐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나가 이혼해. 뭐 이런 얘기하시고. 예. 정말 행동이 다르게 나오고 계시네요. 예. 예. 시어머니한테만 얘기하시고 예. 남편한테 가서 사죄해야 되잖아. 여보 내가 당신 여자 만난 것도 아는데 나 그래도 당신 놓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삽시다. 좀 빌든가. 예. 좀 싹싹 빌든가. 예, 내가 잘못했다고. 네. 예, 좀 아쉬운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셔. 어떻게 아니 오해를 어떻게 바람핀 남자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아. 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빌어요 이런다고. 근데 그건 시청자분들 입장이고 이분은 이분이 지금 아쉬운 분이야. 네. 예. 남편분하고 화합하시고 예. 싶으신 분. 시청자분 생각에는 바람핀 남편 안 아쉽겠지. 근데 이분은 지금 간절하게 지금 아쉽다고.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들으시고 계시고 막 놓고 싶지 않아요. 막 남편 못 봐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아쉬운 분이니까 예.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서 비세요. 남편분한테. 잘못했다고. 예.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한 것 같다. 당신한테 너무 냉담하게 대한 것 같다.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사람인 줄 알았나 보다. 근데 내가 지금 알았다. 당신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당신이 내 말을 다 따라야 한다는 그 법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 내가 좀 반성할 테니 우리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그러고 가서 진심을 전하셔야지. 근데 이분 그런 진심 안 전하시잖아. 네. 아직도 지금 자존심 세우고 계신 거야. 네. 그러면 이분의 네. 질문이 또 하나가 있으신데요. 네. 그러면 이 남편분께서는 이제 이혼을 하시는 게 진심이신데 네. 말로만 이혼한다고 하시고 네. 소송을 한다든지 이제 뭐 이혼 그 서류를 보낸다든지 네. 이런 행동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귀찮은 일이거든요.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혼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돼요. 또 그렇죠. 법원에 갔다 와야 되고 네네. 지금 뭐 막내가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부모 교육을 안 받아도 될지도 모르는데 법원도 몇 번씩 갔다 와야 되고 네. 아무리 그래도 최소 한 달이고 예, 또 아내가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소송도 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야. 근데 지금 떨어져 살잖아요. 네.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한 것이고. 남편분께서. 예. 아. 그러니까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어 하도 좀 줄어드는 거야. 안 보니까. 근데 또 들어와 살면 또 으르렁 하면 또 이제 이혼해야 또 나가고 그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또 이분께서 네. 문자 메시지 또 보내주신 것 중에 네.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상태 그냥 다 알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태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상태가요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얘기 하잖아. 예, 따지거나 찾으러 가기가 겁이 나시는데 이게 폭력적인 친정 아빠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 아버님이 폭력적이셨대요? 네. 아. 예. 그럼 이분은 상담부터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이혼 가정이고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네. 아버지가 나 문 사람이야. 내 행복을 방해해서 깨는 사람이야. 네네. 그럼 남자 혐오증이 생겨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잘 돼? 잘 안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남편도 남자고 네. 그 남자가 나를 깨물까봐 두려움이 그 네. 어떤 무의식 속에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자꾸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이러면서. 근데 딱 물었어. 네. 아이고, 네가 나 물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그러시구나. 이분은 상담부터 받으셔야 돼요. 아. 예. 일단은 상담을 먼저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하고 정말 화합이 하고 싶으시다면 남편분한테 빌어라.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네. 진심을 말해라. 네. 예, 그런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가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일단은 남편분하고 화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사연을 다 들었으니까. 네. 남편분한테 가셔서 내가 당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도 알고 있다. 예. 그런데 그거 미안하다. 내가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 25년 동안 냉담하게 대한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보니 세상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예. 그러다 나 당신 사랑하니까 다시 사랑하고 싶다. 그 남편 이럴 겁니다. 나 딴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럴 거라고. 예.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그 배경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게 당신한테 투사한 것 같다. 내가 그것까지 다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 다시 사랑합시다. 라고 좀 비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뭐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연을 번 외긴 한데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결혼 생활이 안 되냐면요. 네. 몇 가지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있었어. 그런 분들은 남자 혐오증이 생긴다고. 네. 그 결혼 생활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성장 과정에서 네. 성에 대해 가지고 성폭력 같은 거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있으시죠. 예, 그럼 남자 공포증 생깁니다. 혐오증을 넘어서 공포증이 생겨요. 폭력이잖아. 폭력이죠. 예. 예. 성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게 성폭력 아니에요. 맞아요. 예, 합의되지 않은 공격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 분들도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요. 네. 예, 왜냐면 남자 혐오증을 넣고 공포증이 생겨. 예, 결혼 생활이 안 되죠. 내 남편도 남자인데 어떻게 살아?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예. 또 세 번째가 이 도덕관, 윤리관 이거 굉장히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요. 어떤 도덕관, 윤리관이 있을까요? 뭐 여자는 어때야 된다, 저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다룰 텐데 우리가 지금 유교 사상 내에서 배워온 여성관 그리고 도덕관, 성관념들이 예. 자 보세요. 예. 100년, 200년 전에 일부 다처제에서 만들어진 윤리관이에요. 맞죠? 네. 그거를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현재 일부 다처제를 옹호한다는 입장이에요. 그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셔야 돼요. 예. 혼자 좀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시면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아보세요.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네, 결혼 생활도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